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양봉 전환 하면서 그래도 저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국장이 좀 큰 폭으로 좀 약세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이 이제 마이너스 출발해서 좀 우려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담겼지만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불확실성보다는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예상한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리스크라든지 추세적 리스크로 이제 발동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을 누른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조정 약세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주도주 공백이 있죠. 국내장 같은 경우도. 예.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약간 좀 너무 세게 이제 단기간 올라오다 보니까 좀 조정을 겪으면서 그런 공백이 좀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장도 이제 상반기는 뚜렷한 또 2차전지라는 주도 업종과 주도주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꺾였죠, 한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약간 좀 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면요, 사실 윤곽은 좀 드러날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차기 또 주도주,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주가 출현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주도주라 부르기 전에 시장에서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일주일 마감이죠. 금요일 마감 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7% 약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했죠. 6.9조.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약세 종목이 많은 이제 조정 장세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는 오늘 0.39% 약세. 거래대금도 8.3조로 좀 줄어들었죠. 하락 종목 수가 1000 종목이 넘었기 때문에 뚜렷한 약세 흐름이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수급 구도는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한 1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1500계약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청약 자금이 시장이 조금 거래대금이 감소한 측면도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50조 수준, 신용융제 잔고는 20조 1000억 수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 증시가 1.8% 약세 마감했고, 다우가 1%, 또 S&P가 1.6% 약세를 보이면서 좀 무섭게 오늘 국내장 좀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마이너스 출발하자마자 이 양봉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수 발생했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저가 수급도 탄탄히 좀 있다는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니케이 증시도 양봉 전환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0.5% 마이너스 마감하긴 했지만 양봉 전환했고, 또 홍콩 증시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0.57%로 시작했지만 해당 시초가가 이제 저가로, 이제 종가는 또 장중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대만 증시도 오늘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플러스로 돌리는 흐름, 그리고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대비 1.5% 상승해서 마감하면서 종가가 또 고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후 들어서 이제 그 장중 미국 선물도 플러스로 좀 반전되는 흐름 속에서 어쨌든 증시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도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양봉 전환됐죠. 그리고 코스닥 증시도 장기평 여기 부근에서 이제 양봉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크게 이제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들,
또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은 빠르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 이렇게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반기 이렇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이제 시장을 압도했던 게 이런 종목군이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볼 때도 뭐 10만 원 내외 정도 가격을 보이다가 거의 6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5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이 시총이 5배, 6배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60만 원만 치더라도 거의 이게 60조 가까이 됐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명확한 이제 주도주 출현하면서 지수를 이제 견인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꺾였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시장이 지수가 좀 내려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토막 이렇게 이상 나는데 다른 종목들이 받쳐준 거거든요. 결국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권 150만 원이죠. 150만 원 대비 한 30% 정도 지금 떨어진 어떤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기업이 이제 이렇게 고점 대비 좀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지수 조정을 좀 세게 받았고, 또 셀트론 헬스케어 비롯한 또 시총 상위 또 바이오주 뭐 셀트론 제약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진 않았죠. 그런 부분들. 뭐 반면에 이제 뭐 알테오지나 이런 것들은 좀 세게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좀 세게 올라오면서 지수에 좀 우호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해줬고요. 또 많은 또 반도체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는 그거를 좀 상쇄시키는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요 정도 선에 어떤 머물 수 있는 역할을 해줬고, 하반기는 이제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에 달려있는 흐름이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가 이제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도 흐름들을 좀 내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저점을 높이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계단식 상승의 어떤 흐름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좀 좌우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 여기에 좀 달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업종에서 이제 결국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 라인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이제 주요 종목들이 군집을 이루는 어떤 형태들, 그리고 이제 그 선봉대에서는 코스피에 있긴 하지만 이제 유한여행 같은 기업이 이 바이오의 업종이나 센티를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의 주도주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구도 속에서도 이제 정배열을 지켜내는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 초반에도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제 2차전지 업종 이제 요 지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수는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 속에서도 저점을 지키고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매물을 흡수하고 정배열의 흐름으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결국은 2차전지를 이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가 이제 차기 주도 업종으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한풀 꺾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 구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업종이고요. 또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제약업종이 이제 정배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장기평을 뚫어올려야 되는데요. 아직 이제 센티가 급격히 바뀌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구도는요, 뭐 약세 추세로 이제 꺾인다기보다는요, 좀 조정 구간 속에서 종목별 흐름들을 지금 내려는, 또 이제 차기 뭔가 좀 퍼포먼스를 내려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 그런 구간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낮아져 있어요. 결국 이제 그게 상반기 많은 투자들에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이 결국 이제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의 막 엄청난 부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이 영웅시되고 굉장히 좀 주식을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에 주도주가 출연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게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 종목별 시총 상위, 종목별 구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약보합 정도. 그래도 양봉 전환되면서 지수를 그래도 이제 끌어올린 역할을 해줬고요. 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양봉 전환됐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좀 우호적인 어떤 영향권을 줬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큰 변동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알테오젠이 좀 반락했죠. 그래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서 뭐 차익 매물 이런 것들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면요. 엄청난 흥행을 이뤘죠. 이제 통합 경쟁률 238대 1. 첫날 청약에만 이제 3조 5천억, 뭐 엄청나게 지금 이틀째까지 집계하면 엄청나게 크게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이제 좀 최근에 반락했다가 오늘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뭐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이제 기대했던 어떤 이벤트가 이제 열리는 게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측도 저점에서 이제 많이 매수했던 그런 큰 손들도 대중이 이제 뛰어드는 거에 이제 물량을 던지려고 이제 재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어거지로 좀 상승시키는 그런 구도를 좀 오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성 상승인지 팔려고 대중에게 이제 팔려고 하는 상승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따질 필요가 있고 대중이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팔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구나 팔고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거꾸로 이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막 엄청 관심 받고 막 따따블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은 로봇주 관심을 이제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청약은 상당히 흥행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상장 이래도 아마 관심도를 좀 많이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로봇주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좀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로봇이라는 어떤 산업 자체는 장기 성장의 산업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걸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을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이 대중이 반응하는 것과 그리고 대중의 어떤 떨어져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는 로봇주를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들 뭐 특히나 이제 두산 같은 거 이런 것들 뚜렷하죠. 이거 왜 떨어지냐 그러면 이제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고 이제 파는 거죠. 큰 손들은 매집해왔던 큰 손들은 파는 개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기대감을 끌어안고 이제 올려서 대중에게 파는 어떤 구간을 삼는 그런 뚜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SP 같은 기업도 뭐 장기 성장하는 기업이겠지만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기 급등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유진로봇 이런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유망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로봇 분위기에 맞춰서 상승시키고 대중의 물량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난이도가 좀 높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뭐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타이밍적으로 적게 잡아야 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내공과 경험과 이제 실력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편다면 제가 볼 땐 아주 깔끔한 업종은
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전략에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예, 심텍 같은 기업들, 뭐 반도체 이제 기판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클리컬한 어떤 영역들, 이제 개선되는 어떤 흐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실적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텍 같은 기업이 사실 뭐 AI 최근에 이제 상반기 트렌드 이런 데선 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그 감산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메모리 업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뭐 어쨌든 비메모리 기판 생산 업체가 실적 방어에 유리하지만 메모리 업황이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메모리 기판 비중이 큰 이런 심텍 같은 업체가 실적에 대한 반등폭이 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메모리 기판 업종의 경우 AI 산업과 HBM 등 상반기 반도체 업종을 주도했던 모멘텀으로 인해 소외를 받았던 업종, 이로 인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심텍 같은 기업이 좀 관심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심텍이 이제 글로벌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DDR6용 이제 패키지 기판의 경우 AI GPU로 응용처 확대가 이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증권 리포팅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만 꼽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에 맞는 그런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이제 많이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쪽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심텍 주가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반기 움직임이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움직였는데,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이제 시클리컬한 게 이제 업턴으로 바뀌려는 선행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 뭐 지금 반도체 그 업종 아직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6개월, 1년을 선행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이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사이클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이 선행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지속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조금 안정된 지수 조정이 반가운 거죠. 오히려 지수 조정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가고 눌리고 오히려 파는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메이저 측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대중의 반대 측면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최근에 좀 악재적인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폴란드 배터리 공장 생산 중단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투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메리츠 증권에서 요거 관련된 내용 코멘트를 좀 달았는데요.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LG 엔솔이 고객사 수요 둔화로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 가동 중단 및 미국 루시드로부터 물량 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메리츠가 강조하는 2차전지 산업 핵심은 미국 시장 선점 전략, 두 번째는 고객사 이제 퀄러티, 그리고 유럽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이 구도상으로 이제 이 자체가 이제 큰 어떤 우려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는 것 같고요. 핵심 사업은 미국 시장 선점입니다. 폴란드 쪽에 이제 이런 일부 가동 중단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내 배터리 셀 제조 기업들의 전략 우선순위는 미국 시장.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합작법인 얼텀 셀즈를 시작으로 테슬라,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도요타양 전략적 생산 설비를 모두 미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2년 이후 국내 셀 메이커들의 물량 증가 동의는 미국 내 신규 프로젝트들의 높아지는 기여도,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사업은 미국 시장 선점 전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셀 제조 기업들은 당분간 유럽 내 신규 투자 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 유럽 시장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는 여류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이 이 기업에 이제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 현 시점 폴란드 전체 가동률 0%를 의미하진 않는다. 폭스바겐이 이제 요청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폭스바겐 그룹의 이제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향후 전망이 부정적인데요. LG 솔루션의 폴란드 법인 생산 캐파는 총 100기가와트시 수준, 주력 고객사 폭스바겐, 르노, 아우디, 볼보, 포드 등의 전기차 생산 라인 플랫폼 맞춤식 파우치형 배터리를 납품 중이다. 최종 고객사의 가동, 판매 상황에 따라서 시점별 가동률은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죠. 폭스바겐은 전기차 가격 경쟁력 열위, 또 수요 부진 등을 자체적으로 결론 내면서 이 독일에 위치한 MEB 이제 플랫폼에서 근로자 1,100명 가량 구조 조정을 가능성을 이제 이미 시사. 이게 참 그 테슬라 가격 인하가 좀 영향을 좀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는 상당히 또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 엔솔은 사실 뭐 이게 폭스바겐이 잘 안 팔리면 테슬라 잘 팔리는 거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LG 엔솔에 뭐 큰 악재가 되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다시 또 뭐 가동률 정상화 시점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유럽 시장 역시 테슬라다. 유럽 내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 구도 변화에 주목을 해보자. 지금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 침투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변화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루시드 모터스는요, 뭐 이제 마이너 고객사다. 뭐 물량이 큰 업체가 아니라 가지고 물량 감소 요청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원통형 전지 사업 부분에서 루시드 모터스가 기여하는 부분은 10% 미만이다. 여기 차량 판매량은 22년 기준 3,000대 수준, 테슬라는 130만 대인데,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물량 감소 요청했다는 게. LG 솔루션의 핵심 고객사가 아닌, 또한 투자 포인트가 아니었던 루시드 모터스의 물량 감소 요청은 핵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너무 저 이슈에 반응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좀 의견, 주장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LG 솔루션 요 정도 수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담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많진 않은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KINX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 기업도 정말 사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KINX도 중기평선 지지력 계속 테스트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뭐 증시 내에서 사실 저가면서 빠르게 유입되고 저점을 지키고 주요 지지 라인을 계속 지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 뭐 불확실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자금을 확 빼거나 이러진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그 현물 쪽에서는 빼지 않고 선물로 뺐잖아요. 선물로. 선물은 그거는 그냥 다시 또 한꺼번에 몇천 계약씩 뭐 이렇게 좀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방향성을 논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컨대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또 차기에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한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의 주도주는 역시나 이제 유한양행이죠. 오늘도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흐름, 저가에서 들어오는 흐름들을 봤는데요. 이 레이저 팀이니까 이제 아미반타맙의 또 이제 병용 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얀센이 또 발표한 게 이제 과거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한 게 연매출 50억 달러의 가능성이 높다. 뭐 렉나자 이제 단독은 아니고요. 아미반타맙과 이제 병용해서 50억 불이면 이제 6.5조 정도 되죠. 6, 7조 정도 이제 매출 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임상 발표가 계속 앞당겨졌다는 건요. 초기에 이제 목표했던 게 24년 상반기 결과 확인이 이제 타임라인이었는데 사실 EGFR
요 또 타겟의 이제 병용요법 치료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임상 참여 환자가 굉장히 신속하게 모집된 게 결국 이제 빨리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타그레소 대비 이제 우월한 약효를 이제 입증하게 될 경우 얀센이 목표하는 이제 연매출 50억 불 달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제도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해가지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겠지만 임상 결과는 뭐 발표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마리포사 요 임상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들을 했었을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상당히 높은 기대 가치를 받고 있다는 거를 많이 좀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용요법 1차 치료제입니다. 정말 뭐 한국 시장에서 이제 1차 항암 치료제, 그걸 또 이제 가장 큰 시장인 폐암 쪽에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인데요. 이제 무진행성 이제 생존율 자체가 이제 85%, 그리고 이제 2년째 65%, 3년째 51%, 어마어마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전체 생존율은 1년 차에 90%, 2년 차에 85%, 3년 차에도 85%. 이제 뭐 이 병용에서 굉장히 좋은 효능을 냈는데요. 이게 또 이제 타그리소 대비해서 또 어떤 결과를 낼지가 지금 가장 관심이죠. 왜냐면 뭐 우월하게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타그리소를 대체하는 그런 치료제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얀센은 상당한 지금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유한양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시면요, 뭐 에코프로 BM하고 SPG, 알테오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순매수 상위에 좀 있는 편이고,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크게 이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 좀 보이고, 큰 특징점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이번 주는 좀 조정 일색이었기 때문에 뭐 다들 좀 어려운 어떤 시장 구도 흐름이었다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뭐 거대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기회를 모색하고 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을 또 이제 잘 전략에 세워보는 게 필요한 어떤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는,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구간 동안 향후를 내다보는 전략으로 좀 잘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금요일 되시고요. 심학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